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말이죠, 경기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1200422번에 해당되는 호텔이죠. 사용 승인일 2011년 7월 1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대지 면적 770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233평입니다. 연면적 3805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1151평이죠. 현재 매가 100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현재 융자가 78억이고요. 최대 융자도 역시 78억입니다. 잠시 후에 융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인수가 22억으로서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월 매출 꾸준히 매월 1억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각종 소셜 매출 있지 않습니까? 쉽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야놀자, 여기 어때, 그 다음에 각종 인터넷으로 예약이 들어오는 온라인상의 매출, 그 다음에 현장 결제, 카드 매출, 현금 매출을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월 매출 1억이 증빙이 가능한 호텔입니다. 객실수 55개고요. 객실수 55개. 우리 이제 객실수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객실수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께 잠깐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객실수. 객실수. 객실수는 60개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객실수 60개.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현재 동영상을 444개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450개를 이제 육박을 할 예정인데, 과거에 제가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동영상을 랜덤으로 여러분께서 좀 보시다 보면 유익한 정보도 많이 취득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좀 살펴보시면은 말이죠.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제가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객실 60개까지는 취득하셔라. 더 많은 객실 수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근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금, 토, 요일은 우리가 만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요일은 만실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월, 화, 수, 목이 한 달 매출의 전체적인 요인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국인은 리스크가 적고 외국인은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이 외국인은 뭐냐면 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관광 여행사와 협약을 통해서 그 외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오시는 고객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호텔을 말하는 겁니다. 그 관광버스를 통해서 외국인의 유치를 하는 객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가 크다. 이거를 제가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요. 객실 수가 60개가 초과가 되면 내국인으로는 평일날 만실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국 관광객 손님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객실이 80개인 호텔을 취득하실 경우에는 20개 정도만 외국인에게 협약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고, 60개는 최대한 내국인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경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외국인에 판매되는 객실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판매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현금 지급도 많이 하고요.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좋아요. 그러다가 솜에 물이 스며들듯이 계속
이제 취식에 가깝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국인이 안 와요. 외국인 손님이 오는 그런 호텔은 내국인이 잘 가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예, 진짜 피를 본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거를 호텔 황제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는 일정 부분 우리가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리스크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얼마든지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수익률이 하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며 운영하시면 여러분 향후에 참 좋은 결과를 성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이죠. 객실 60개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가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이제 애독자 여러분도 계세요. 우리 이제 회사에 찾아오셔서 나는 객실을 한 100개짜리 호텔을 사고 싶다. 객실을 150개짜리 호텔을 사고 싶다. 관광 호텔이든 일반 호텔이든 좀 객실이 큰 여러 개 있는 호텔 좀 사고 싶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 기준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컨설팅 상담을 해드립니다. 100개짜리를 원하시면 60개짜리 호텔을 하나 취득하시고 규모가 좀 적은 호텔을 이렇게 취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50개짜리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150개짜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90개는 외국 관광객에 판매해야 되고 60개는 내국인에게 판매해야 될 수 있는 거죠. 내국인을 통해서 60개 이상을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평일 기준으로. 또는 뭐 150개짜리 호텔을 취득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뭐 70개짜리 또는 80개짜리 이렇게 취득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100개짜리 취득을 하시고 50개짜리 이렇게 취득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호텔은 어떻습니까? 이런 호텔은 관광 영업을 일정 부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프로? 40% 해야 되겠죠. 80개 객실은 한 20개 정도 객실을 외국 관광 영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률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객실 60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꼭 담아 놓으시고 본 호텔은 규모에 비해서 객실이 55개입니다. 55개. 60개를 초과하지 않죠? 그럼 어떻습니까? 리스크는 없다. 리스크는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객실 수 대비 리스크는 없다. 이런 겁니다. 평일날 충분히 만실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주차는 충분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438만 원이고요. 평당 환산하시면 1,447만 9,338원에 해당되는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물건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대지 면적 하나 하고요. 요즘에 융자 여러분 최대의 관심사죠. 융자 순서대로 하나 또 팁을 하나씩 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지 면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지 면적. 대지 면적. 경기도면은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중에 대지가 100평이 넘는 게 많을까요? 100평이 안 되는 게 많을까요? 100평이 안 되는 호텔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 많아요. 100평을 초과하는 호텔은 별로 없습니다. 100평 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 드린 거 뭐 있죠? 수도권에 있는 호텔 중에 대지가 100평을 초과하는 이상이나 초과나 뭐 100평이 넘으면 이상이죠. 100평 이상이 되는 모텔을 취득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평이 넘으면은요 일단은 자기 만족이 높습니다.
내가 상업지역에 호텔을 깔고 있는 땅이 100평이 넘는 거를 내가 보유하고 있어. 자기 만족도가 높아요. 자기 만족도가 높으면은요, 의기와 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또는 올리고 나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운영하시는 분, 경영자 입장에서 의기나 사기가 높으면은요, 의욕이 높으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기가 참 높습니다. 의욕도 높고 좀 적극적으로 손님에게 응대해주고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좋고요. 향후에 처분할 때도 말이죠. 미래 가치 있습니까? 보유 가치가 좋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50평짜리 2개면 100평이니까 뭐 그런 비율로 가면 어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50평, 60평, 70평, 80평, 90평 하다가 비례하다가 100평 이상이 되는 거는 좀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0평 이상 되는 호텔을 취득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 호텔은 몇 평입니까? 233평이죠. 공시지가만 한 평당 한 1,450만 원 정도 돼요. 네, 공시지가만. 네. 200평이 넘는 호텔이 수도권에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100평도 넘는 호텔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200평이면 더 조금 희소 가치가 더 높겠죠. 네, 희소 가치가 높아서 역시나 미래 가치가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거기에서 하나 더 호재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호재.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운도 따라야 됩니다. 모든 호텔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운이 좀 따르시면 이러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이 말이죠.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주도 부동산 주택 정책 같은 경우는 LH를 통해서 임대주택 위주로 많이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거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 역할은. 그래서 민간 주도 업체에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지원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리츠 이런 식으로 대출금이죠. 대출금.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완화. 그래서 그 시행사에 힘을 좀 많이 실어주고 있어요. 시행사. 시행사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데 이 시행사의 목적이 뭡니까? 시행사의 주된 목적은 그렇죠. 우리가 영리를 목적이기 때문에 분양 수익률입니다. 분양 수익률. 분양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오피스텔이나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서 그 다음에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해보시면 이분들이 그래요. 이분의 이제 니즈가 있습니다. 니즈. 첫 번째는 이제 역세권. 역세권에 가까워야 이게 분양이 쉽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해당 호텔처럼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든 뭐 중심 상업지역이든 근린 유통 상업지역. 왜 그럴까요? 상업지역은 용도 지역상 주거 지역보다는 건폐율이 높고요. 네, 용적률이 높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오피스텔 한 채라도 더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한 호라도 더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업지역에 입지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시행사에서 많이 선호합니다. 왜? 상업지역에 입지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이 공법상 주차장 대수가 완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채라도 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을 더 선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는 이유가
노후화된 네. 완화네요. 완화. 주택 완화 이게 맞죠? 네. 주차장 완화. 노후화된 네, 모텔을 이분들이 많이 선호해요. 네. 모텔을 네, 선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네. 주택 가격 플러스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죠. 네. 이분들이 취득할 때 부동산 가격을 낮게 취득을 해야 분양 수익률이 높은 구조로 형성돼 있죠. 네. 그러나 토지는 어떻습니까? 토지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다면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은 거의 토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짓는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물은 감가가 발생이 돼서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래된 내용 연수가 오래된 건물이 있는 모텔을 이분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자기들의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대형 시행사에서는요, 대지 면적. 네. 대지 면적이 최소입니다. 최소 300평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소 300평 이상.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300평이라고 한번 볼게요. 300평. 대지가 300평. 이렇게 대지가 300평이 돼야만이 우리가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그 마트에 가보면 주차장을 지상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예. 이 땅이 차지하는 땅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예. 그래서 공법상 건축 도면을 볼 때 대지가 최소한 300평 이상은 돼야 주차장을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이상 되면 더 좋겠죠. 근데 300평이 안 되면은요, 이제 리프트로 가야 됩니다. 리프트. 네, 리프트나 또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한 방향으로, 주차장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300평 이상을 선호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역세권인데 말이죠. 역세권인데, 이제 땅이 한 필지가 300평이 있겠습니까? 역세권에. 그런 땅은 사가지고 시행사가 분양 수익률을 누리기가 어렵어요. 그래서 이제 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대지가. 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뭐 5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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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50평, 여기가 50평, 여기가 50평. 그러면 여기가 25평, 뭐 25평, 25평, 25평. 각각의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8명이서. 모텔, 식당, 뭐 슈퍼, 모텔, 식당, 편의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 8명의 이해관계가 엄청 다르겠죠. 그런데 다 시행사에서 2년 가까이 협의해서 합의를 봤어요. 이 땅 소유자 한 명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시행할 수 있습니까? 시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2년 가까이 들였던 공이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분들이 호텔 황제한테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호텔 말고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우리가 해보니까 힘들더라. 힘들더라. 참 호텔이 시행하기는 좋더라. 조금 간단하게 소유자가 많지 않은 그런 조금 호텔을 조금 중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해당 호텔처럼 여기가 300평짜리 대지입니다. 300평. 300평짜리 대지인데 해당 호텔이 233평이에요. 233평. 여기 호텔이 100평입니다. 100평. 그 합쳐서 333평이에요. 시행 요건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대형 시행사에서 이 호텔 모텔 전문 중개인에게 이렇게 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소유자가 말이죠. 현재 소유자가 중개시장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처분할 호가가 100억인데 말이죠. 시행사에서는 이런 호텔을 120억, 130억에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운도 좀 따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시세보다 비싸게 시행사가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사더라도 분양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이제 분양 시행 쪽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저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이제 저도 이 호텔이 수익률이 어떠냐, 좋다, 나쁘다, 1시간 이내에 바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양 수익률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1시간 이내에 이분들 계산이 나와요. 아, 이 두 필지는 타당성이 있다. 아, 이 세 필지는 타당성이 있다. 분양 수익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딱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원하는 호가보다 더 비싸게 자기들이 니즈에만 충족이 된다면 더 비싸게 매수하는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발 호재에 따른 우리가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호텔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운도 좀 따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미래 가치가 좋다. 수도권의 233평에 해당되는 호텔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대출금, 융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민감하죠. 금리가 상승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데요. 이번 파트의 촬영분 말고요. 다음 주 촬영분에 제가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란 무엇인가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금리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금리에 대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식, 상식, 그리고 호텔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현재 추세까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누리는 꿀팁, 앞으로 호텔을 취득할 때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우리가 요건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만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호텔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 금리와 호텔 매수와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꿀팁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1금융 우리가 1.5금융, 그 다음에 2금융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1금융 금리가 통상 한 2.9에서 한 3.5% 정도, 3.5% 정도 이렇게 됐는데, 현재에는요, 현재에는 1%씩 올라서요. 3.9에서 한 4.5% 정도 이렇게 예상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 금리의 차이는 있겠죠. 1.5금융 같은 경우, 1금융 같은 경우는 어떤 금융입니까? 국민, 우리, 신한, 이런 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이런 데가 이제 1금융이죠. 1.5금융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3.9에서 한 4.5% 정도 했으면은요. 지금은 한 4.9에서 5.5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1%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2금융 같은 경우는 4.9에서 5.5 이렇게 하던 금리가 지금은 5.9에서 6.5% 정도 이렇게 각각 1%씩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2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은행이죠. 그래서 1%에 대한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1% 금리가 상승했다면 상승 이자율 분만큼 어떻습니까? 수익이 하락했다는 거죠. 순수익 하락분이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할 때는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더 면밀하고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취득을 하셔야지 예전처럼 평균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 현재 용자가 78억이고요. 최대 용자가 78억이죠.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호텔 황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오실 건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금융권이었죠. 이금융권. 이금융권. 왜 그렇죠? 최대 용자 기준으로 항상 이금융권으로 제가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상식적입니다만, 1금융권은 어떻습니까? 대출금도 적고, 이자율도 낮죠? 예. 이자율도 낮아요. 우리가 은행에 갑니다. 은행은 누굽니까? 대출자입니다. 은행은 대출자. 저는 차입자입니다. 제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할까요?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정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대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험을 하나 들으려고 보험회사에 갔습니다. 그쪽은 보험자, 저는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이들의 상품을 팔아줄 지연정, 이들이 갑이에요. 제가 을이고요. 제가 정부하고 이해관계가 충돌이 됐습니다. 누가 갑입니까? 정부가 갑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이 쉬워요.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이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대출 받을 때 굉장히 까다롭죠. 대출 안 받아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참 피가 마르고 목이 마르고 참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자존심도 좀 상하실 수도 있고. 왜? 대출자가 갑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호텔, 모텔을 취득하실 때 저희 고객님들 90% 이상은 다 최대로 용자를 받습니다. 최대로. 이금융으로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금융은 왜 받습니까? 대출금이 잘 나오거든요. 1금융권에 비해서 대출금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대신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리스크가 상승되겠죠. 그 리스크가 상승되는 만큼 이자를 더 받아간다는 거죠. 더 이자를.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금융으로 통상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거의 제가 최초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최대 용자가 이 금융권이 아니고요. 이게 1금융권입니다. 1금융권. 1금융권. 그러면 호텔 황제님 현재 용자가 78억이면 최대 용자 이 금융권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예전처럼 왜 그렇게 이번에는 브리핑을 안 하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져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 정도는 던져 주셔야 또 저의 애독자의 또 자격에 또 충족되시는 거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금리가 상승해서.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호텔을 만약에 이 금융권으로 용자를 받아서 취득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최대 용자가 예를 들면 8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인수가가 15억이죠? 네, 15억. 22억이 아니고 15억입니다. 네, 그래서 이금융으로 용자를 받으시게 된다면 이자 상승분, 이자 상승분만큼 순수익이 하락하겠죠? 네, 순수익이 하락합니다. 네, 이만큼 하락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됩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돼요. 우리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순수익이 좀 하락하더라도 이 호텔을 제가 100억짜리 호텔을 15억을 투자해서 사고 싶습니다. 사서 순수익은 조금 적게 보더라도 일정한 보유 기간을 거쳐서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수익이 좀 하락하는 거는 난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자가 1%씩 상승해서 이금융으로 우리가 융자를 받게 되면 이 리스크가 단순한 리스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금리가 적을 때, 이때와 지금과 금리가 상승했을 때와 호텔, 모텔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리스크가 크다는 게 뭡니까? 경매죠, 경매. 네, 경매예요. 경매에 넘어가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리스크가 경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자가 1% 상승한 게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서 호텔을 꼭 취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나는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보유하겠다. 위험을 감내하겠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물건은 78억이 1금융권이거든요. 78억을 1금융권에서 채무 인수 받으시고요. 채무 인수 네, 받으시고 22억 자기 자본 투자하셔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A라는 이제 예비 창업자분이 계시는데 현금이 15억이 있어요. 다른 물건은 눈에 안 들어와. 이 물건을 한번 봤더니 이 물건 너무 좋아. 호텔 환경님, 저 이 물건 취득하고 싶습니다. 리스크 안고 가겠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되고 차라리 규모가 적은 15억으로 취득할 수 있는 본 물건보다 조금 규모가 적더라도 안전한 물건을 취득하시라. 네, 이렇게 권유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말이죠. 여러분 본 물건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